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오늘도 윅북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문법, 기초 영문법, 시제에 관한 것입니다. 시제는 tense라고 하는데 시제는 동사에 관한 것입니다. 동사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먼저 동사를 좀 살펴보십시다. 동사는 주어 다음 자리에 와서 문장을 만들 때 씁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동사는 보어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적어가 간접 목적이 있고 간접 목적, 그 다음에 직접 목적.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왔고 목적어 뒤에 보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필요 없이 그냥 동사만 쓰이고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고 만약 온다면 부사, 수식하는 부사나 올 수 있는 그런 이 동사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을 만듭니다만 이런 이해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샘플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 뜹니다. 진행 시제는 뭐뭐뭐 하는, 그렇죠, 하는 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통 그렇게 그냥 뭐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참 불충분해요. 무엇이 불충분하다 말일까요? 네,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실제는 상황상 어떤 동작이 지금 계속이 됩니다. 그렇죠? 중이다니까 계속되는 거죠. 계속이 되는데 사실 아직 그 동작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장면, 그런 곳에 비동사 플러스 ing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는 중이다 일때 비동사에 ing 오기도 하지만 아직 안 끝난 것, 중이다 번역이 안 돼도 그런 상황이면 끝나지 않은 동작을 강조해야 될 때면 그때는 비동사 플러스 ing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나는 살고 있을 거야, 서울에. 그때 딴 데 안 가고 계속 서울에 살고 있을 거야. 이때 살고 있을 중이다 이런 말 안 해도요, 지금처럼 계속 살고 있을 거야. 다시 만날 때 그때. 그러면 I will be living in Seoul. 다시 만날 때 when we meet again.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살고 있는 중일 거야. 계속 살 거야. 딴 데 안 가고, 이런 뜻입니다. I will be living in Seoul when we meet again. 진행에 대한 이와 같은 요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단순 시제 세 가지 했고 그 단순 시제에 따라 진행 시제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완료 시제로 진행하죠. 완료 시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공부하는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완료 시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다른 시제에 걸쳐 발생하는 동작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현재 또는 옛날에 끝난 동작, 과거, 아직 시작도 안 한 동작, 미래, 이런 것이 단순 시제였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동작이 걸쳐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보시면
현재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여기 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끝났어요. 그럼 지난 날이니까 이건 과거죠. 과거. 앞으로 언젠가. 그럼 미래입니다. 여기 적어보지만 미래. 이렇게 옛날에 끝나고 이제는 없는 것은 과거예요. 단순히. 그리고 언젠가 앞으로 시작될 일, 지금 발생하지 않는 건 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부하는 완료란 모양이 have 조동사 have에다가 이제는 ing가 아니라 과거분사 pp가 오게 됩니다. 과거분사 pp. 보통은 ed가 오지만 불규칙 변화는 따로 외워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study 할 때는 과거와 과거분사가 같아요. study, studied, studied. 그러나 가다, 과거는 went, go, went. 그러나 과거분사는 따로 외워야 되죠. gone, go, went, gone. 이렇게 따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have에다가 과거분사가 왔으면 완료가 되는데 언제 쓰이는가? 자, 먼저 현재 완료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이렇게 세 가지 완료도 단순 시제에 따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란 그 시간의 범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걸쳐 발생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과거부터 해서 그 동작이 끝난 게 아니라 현재에 미친 동작, 이런 것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럼 미래 완료란 미래까지 계속, 그런데 언제부터요? 현재부터나 또는 그전 과거부터 또는 현재부터나 미래까지 걸쳐 발생하는 동작을 이건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나 그 동작이 안 끝나고 미래까지 계속, 또 과거에 했지만 과거에 했던 동작이 현재까지. 그럼 과거 완료란요? 이상하네. 과거 완료란? 과거가 관련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더 먼저죠. 언젠가부터 과거 때까지 걸쳐 발생하는 동작을 이걸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료 시제란 현재 완료 그러면 그 전부터 현재까지, 미래 완료란 현재나 그 전부터 미래까지, 과거 완료란 과거까지인데 그 전부터 과거까지 이렇게 걸쳐 발생하는 동작. 이 개념이 미국 사람은 아주 명료하며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잘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말에서는 그것이 명료하지 않거나 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이 설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걸쳐 발생한다. 두 시제가 걸쳐 발생한다. 그런데 걸쳐 발생하는 동작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동작이 걸쳐서, 그래서 그 동작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겁니다. 계속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 그래서 경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과거 쭉 해오다가 이제 지금 와서 동작이 완료된 겁니다. 동작이 과거부터 해오다가 이제는 완료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부터 해가지고 쭉 와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 끝나버리는데 그 끝난 상태가 계속 지금까지 해서 결과, 과거 끝난 동작이, 그 동작이 계속 결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때,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완료란 계속 경험, 완료,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겠어요? 근데 문법책을 보고 그렇게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외우면 안 돼요. 지금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작이 계속되어 왔거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거나 과거에 해왔다가 이제 결국 지금에 끝나는 일이냐, 과거에 된 일인데 그게 계속 상태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럴 때 네 가지 쓰인다는 것. 물론 경험이나 계속이 더 많이 쓰이지만 완료나 결과도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문을 하나만 하죠. 예를 들면 그는 have pp가 오는데 3인칭이니까 has가 와야겠죠. he has 그 다음에 he has lived를 봅시다. 쉬운 단어로 문법은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he has lived는 살아왔어. 어디에? in 서울. 서울에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그러면 for 3 year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살아왔어. He has lived in Seoul for 3 years. 그 다음에 나는 살아본 적이 있어. 런던에. 살아본 적이 있다. 런던에. 그러면 그때는 부사 적이 있다. ever 같은 게 와주면 좋아요. He has ever lived in London before. He has ever lived in London before. 살아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 예문이 들어보면 그는 끝냈습니다. 편지 쓰는 걸. 그래서 he has written 끝내버렸다. He has written a letter. He has written a letter. Now, 지금 이제 아까 써오던 편지를 지금 끝내버렸다. 이렇게 할 때 써오던이니까 has written입니다. 아까 써서 끝내버린 동작은 he wrote a letter예요. 근데 썼다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지금 끝내버렸다. 그래서 he has written a letter now. 이렇게 말하고 결과는 아무 동작이나 그런 거 아닌데 예를 들어 he has 같이 써봅시다. He has lost 분실했어요. 언제요? 네, he has lost his watch. 그의 손목시계를 분실했어요. 언제? 과거. 언제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분실했는데 잃어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 과거에 분실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he has lost his watch. 이거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완료 시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료 시제란 have pp. 그런데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 완료는 그 전부터 미래까지. 과거 완료는 그 전부터 과거 그때까지. 두 시제에 걸쳐 발생하는 동작으로서 계속 경험, 완료, 결과 등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는 have, 물론 3인칭 단수일 때는 아까인 것처럼 has가 되어야겠죠. 네. 그리고 과거 완료는 had, pp. 그리고 미래는 will 또는요 shall, will, shall. 그 다음에 완료니까 have pp. will, shall, have pp. 이런 모양을 지니게 되고. 여러분 잘 이해되셨어요? 또 잘 안 됐다면 한번 제가 찬찬히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완료도 세 가지. 그래서 단순 시제가 세 가지 있었죠. 진행은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 역시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는 have 플러스 pp인데 세 가지 있습니다. 완료 진행도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그러므로 12시제가 영어에 존재한다. 네, 이 12시제를 잘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법사항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강의 즐기셨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